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길고 긴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내수 진작보다는 130만 명이 훨씬 넘는 국민이 해외여행에 나섰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유럽행이라고 합니다. 하긴 그렇게라도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에게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라.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제가 이 얘기를 벌써 10번도 더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 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관할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소추도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한다면서 연관된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하고 서부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꼼수를 넘어서는 불법의 불법을 거듭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범법을 주도한 공수처장 오동훈을 비롯한 검사들과 이런 범법을 눈 감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서부법원의 이순영 신한미 판사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순영은 형사법 110조, 111조 적용 배제까지 영장에다 적은 반헌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역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눈 감고 달랑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불과 15자를 구속 사유로 적은 차은경 판사 역시 법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정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절대 수사를 맡기거나 재판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영장을 청구한 쪽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눈을 감고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정의를 실천하는 기관이지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실천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심의 역풍이 불면서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망명방송에서 역풍이 분다라는 제목을 붙였던 게 벌써 한 열흘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역풍이 붑니다. 23일 김용현의 헌법재판소 증언도 아주 컸습니다.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과 말을 맞출 기회가 전혀 없었던 장관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에 곧장 면직이 되고 그리고 구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저녁 아마도 민주당과 이번 사태를 주도한 공수처 그리고 검찰 특수본 등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모두 다 한 통속이니 말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예정시한보다 일찍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일체의 사건 기록을 이첩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제대로 한 방 맞았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자 곧장 24일 밤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죠.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불허한 것입니다. 아마도 서부법원이었으면 연장을 허가했겠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불허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법원은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를 한 사건이다. 따라서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공수처를 만들면서 워낙 급하게 아주 조악하게 법을 만듦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내란죄도 빠져 있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데 검찰에게 일체를 넘기면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규가 전혀 어떤 예정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 조문대로라면 검찰은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법원이 본 것입니다. 이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던 윤 대통령을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하는 것 역시 위법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한을 연장해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가 됐죠. 그래서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지를 때문에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선을 끈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냥 기소하기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습니다. 공수처에 근본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공수처는 우유곡절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한 뒤에 한 차례도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송부하는 바람에 검찰이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신문 조서가 텅 비어서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인정신문에도 이름과 나이,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그 어떤 진술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때문입니다. 자, 어떻든 검찰은 진료를 보아 형사소송법상 보안수사를 할 수 있다며 4시간 만에 다시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4시간 만에 다시 구속기한 연장을 해 주십시오 하고 재신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전 25일 밤 9시경에 법원이 다시 불허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어제 당직인 최민혜 형사 26단독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고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만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차 구속기한인 오늘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은 시무중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게 특수본부장이죠. 이 특수본부장은 아마도 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99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문제를 특수본부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검찰총장이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과연 오늘 26일 검찰총장 심의정은 어떤 결정을 내놓을까요? 자, 어떻든 법원이 다시 검찰 신청을 재신청을 기각을 했으니 이제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한인 27일 전까지 기소를 하거나 석방을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건 변호사는 오늘 일찌감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야당의 바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아야 한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바지 하명 수사기관. 오동훈은 이런 모욕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는가요? 즉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말고 석방해야 한다고 윤갑건 변호사는 주장한 것입니다. 윤갑건이 말이 이렇습니다.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검찰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의 구속기간 연장이나 추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있다고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긴 사건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검찰에게 보안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 이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겁니다. 자,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 보호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조속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윤갑건 변호사의 뜻만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법조인이 나는 절반은 넘는다고 믿습니다. 기자들이 검찰 수사도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냐 이렇게 묻자 윤갑근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이 전날 결정은 더 이상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그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지를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문재인이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우리 사법체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묘하게도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공조수사본부란 것을 구성해서 경찰관 1200여 명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를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 경비단장을 압박해서 경비단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거간의 사정을 잘 정리를 했더군요. 이 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아주 속풀이를 할 수 있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 좋다.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 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됐다. 그리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기소한다고 한다.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홍준표는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인가라며 아주 경고를 하나 날렸습니다.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을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는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자, 어쨌든 검찰 비상겸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반복하는가 하면 검찰이 재신청을 하면서 한 말 때문입니다. 이렇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안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도 있고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 검찰이 보안수사를 한 사례가 무엇이 있느냐. 공수처가 지금까지 실직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는 건가 찾아봤더니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기소를 해달라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조희연을 석 달간 보안수사를 한 뒤에 직권남용 혐의에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까지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 조희연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 간에 검찰에게 사건 보안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문제도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면서 국헌문란이 폭동으로 몰아간 중요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검과 옥조처럼 이 세 가지를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하나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 등에게 전해졌다는 바로 비상입법기구 쪽지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을 금지를 한 포고령.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특수전 사령관 곽종건 등의 진술입니다. 먼저 비상입법기구에 관해 무엇인가 적어 최상목에게 주었다는 쪽지입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한 장짜리 쪽지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불렀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를 한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네진 문건입니다. 이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인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차은경 판사가 유일하게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쪽지는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도 채택이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작성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현은 헌법 제76조에 따라 비상시 기재부를 통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은 전두환 정권 출범 당시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본딴 게 아니냐 하는 헌법재판관 질문에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그 쪽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실제 김용현이 정은 전에 그런 말을 했죠. 나는 김용현이 만들었다는 그 쪽지를 본 적도 없고 무엇인지를 모른다. 김용현이 비상계엄 이후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었다. 자, 두 번째, 포고령은 그러면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떤 의미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포고령은 김용현과 윤석열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 정인시범 과정에서 아주 의외로 쉽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김용현은 포고령은 자신이 직접 작성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경우와 다르게 꼼꼼하게 본 것 같지 않았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심지어 그런 말도 했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의 경우 처단하겠다. 그걸 보고 윤 대통령이 이런 걸 왜 넣느냐고 하면서 웃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민주당과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윤 대통령이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누구에게는 총을 쏴서 부수고서라도 또 누구에게는 도끼를 써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처음 이 주장이 나왔을 때부터 이 진술은 민주당 김병주와 박선원 등에게 한 진술로서 이미 오염이 된 진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했고 요사이 제가 출연하고 있는 실전에서도 이건 오염된 진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이 한 증언과 함께 김병주의 유튜브에서 곽종건이 했던 진술이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거의 모든 방송에서 이걸 두 번, 세 번씩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김용현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정원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사당 내에 국회의원들이 아닌 요원들을 빼라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자 지난해 12월 6일이죠. 곽종건이 했다는 요원 발언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주, 박선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 곽종건이 회동을 한 이후에 곽종건은 12월 3일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테이프가 공개가 되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12월 3일 비상계엄 사흘이 지난 지난달 12월 6일 최초 공개 발언인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김병주와 박선원 사이에 앉아서 인원과 요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07 부대 등 특수부대들은 같은 부대원을 요원이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군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튜브에서 곽 전 사령관의 요원 발언이 의원을 잘못 말한 것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요원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지금 불거진 것입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논란입니다. 김용현 역시 자기는 의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은 너무 명백합니다. 아마도 김병주 유튜브를 본 이들은 곽종건이 인원, 요원이라는 자신이 부대에서 부대원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고 이를 박선원과 김병주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냐라며 교묘하게 비틀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곽종건은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 유튜브인 주블리 김병주라는 데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김용현 장관과 계엄사령관 박한수가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 하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곽종훈이 이처럼 인원 요원이라는 표현을 쓰자 바로 옆에 앉아있던 박선우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정정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에 김병준은 한 발 더 나가 국회의원들을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명색이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김병주가. 그런데 곽종훈은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병준은 재차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라고 물었고 곽종훈은 다시 네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곽종훈의 진술은 정언으로서는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완전히 오염된 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 김병주가 곽종훈의 답변을 요원 빼내라 해서 국회의원 빼내라로 유도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곽종훈이 언급한 요원은 당시 의사당 본관에 들어가 있던 특전사 병력 280명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술이 문제가 되자 이후에 곽종훈은 장군답지 않게 말을 바꿨습니다.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명백히 국회의원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임무수행 인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 말하자면 앞서 요원이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그 말의 의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가 이런 자에게 별을 달아준 것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릇 모든 권력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끝나지 않은 권력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비가 없고 끝나지 않은 음악이 없는 것처럼 끝나지 않은 권력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권력이 끝날 때부터 잔인하고 혹독한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정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제가 한마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권력이 자기 그릇에 넘치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